안녕하세요. 인공지능학과에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알고리즘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을 강의하고 있는 김인철입니다. 네, 우선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당초에 기대했던 부분 혹은 이 수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부분들을, 즉 학생들이 그런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다행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강의를 한 보람을 느낍니다. 네, 저는 IT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네트워킹과 같은 주로 기반 기술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이란 교수와 학생이 같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호응이 없으면 결국 반쪽 수업밖에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호응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조금이라도 좀 키웠다, 아니면 이 수업에서 다뤘던 어떤 개념들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주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전공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해보고 자신에 맞는 진로 분야를 딱 정해서 그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로부터 전공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라는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자신의 전공에 흥미를 느끼는 것들이 보일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이 부분은 학생들에 따라서, 교과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저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이 부분들은 학생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수업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국 흥미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흥미가 떨어지면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업과 멀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궁금증, 이 과목이, 이 개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오늘 배운 이 개념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 질문에 답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을 강의할 때 개념을 배우기 전과 배우긴 후에 동일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자, 이 개념을 이용하면 이 동일한 문제를 좀 더 싸고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것들을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익혀 공감이 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수업에 동기부여가 되도록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이 지난번에 한 것과 오늘 한 것과 그리고 다음에 한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레고 쌓듯이 하나씩 쌓아 올려야 되는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오늘 수업 내용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 80% 정도를 이해를 하고요. 또 어떤 학생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이해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업 초반에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들을 핵심적인 부분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학생들이 좀 지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백지 PPT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핵심 키워드들을 연결하고 그 키워드 사이에 중요 부분들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지루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과목을 통해서 꼭 학생들이 알아야 될 핵심 내용,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매 수업 시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반복을 해서, 그래서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속적으로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쉽게, 가능한 한 반복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참여한 학생들이 그냥
강의 자료나 교재를 외운 학생들보다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 구성이나 강의 자료나 출제 방식들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외워서는 당장은 학점 관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외운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응용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의 자료에는 핵심 키워드들만 있고요. 수업 시간에 그 강의 자료에서 핵심 키워드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그 핵심 키워드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 부분들을 추가해 가면서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평가 방식이라든가 출제 경향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강의 혹은 그 반대의 나쁜 강의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딱 구분 짓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 수업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강의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란 학생들이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지식, 어떤 사건들은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내 머리 어디엔가 딱 저장이 되어서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강의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개념들을 어떤 좋은 사례라든가 거기에 딱 맞는 실습이라든가 참조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스토리식으로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서 실무에서 그 지식을 직접 사용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이 문제를 풀려면 적어도 이 문제를 푸는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정도의 기억만이라도 학생들한테 남겨주는 것이 좋은 강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자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경험, 노하우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아무리 중요한 개념이라도 학생들이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 양이 상당하다고 하다면 실무에서 그 응용력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리고 어떤 사례나 실습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들을 한번 체험해 봄으로써 좀 더 쉽게 이해해서 학생들이 머릿속에 장기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수님들께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경험, 노하우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마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근데 불행히도 여기에는 마스터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트렌드가 바뀌고 교과목에 따라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교수님들께서는 그 교과목에 맞는 교수법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그 효율성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 학생들의 트렌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텍스트보다는 영상 콘텐츠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더 익숙하고 더 선호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워낙 스피디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금방 실증을 내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집중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이나 참조 자료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공지능학과는 인공지능을 할 줄 아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의 중심 기술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우리 학과는 그 소프트웨어 기본 역량을 키우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는 알고리즘을 추가해서 내가 어떤 도메인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도메인 전문가, IT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이제 취업 부분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로 강조하는 부분들은 우선 우리 학과, 아니면 타 학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전공 진로 분야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탐색해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인공지능학과 같은 경우는 웹 쪽, 컴퓨터 비전 쪽, 사물 인터넷 쪽, 모바일 쪽 이렇게 도메인 쪽이 나눠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커버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희망하는 분야, 자신이 가장 원하는 분야를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 기술, 코드들을 하나씩 추가해서 집중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노력한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 시장에서 더 성공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학과 김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